마케팅 테크 분야의 거물이죠. 제타 글로벌. 이 회사가 매년 내놓는 공식 보고서. 여기에 과연 어떤 속내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그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전략과 미래에 대한 그림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런 기업 보고서가 그냥 딱딱한 숫자들만 나열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회사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뭘 잘하는지, 또 뭘 걱정하고 있는지 아주 솔직하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제타의 이 보고서를 총 6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보고서에 담긴 진실부터 시작해서 제타가 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업계에선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어떤 리스크와 위협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를 어떻게 봐야 할지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자료는 바로 이겁니다. 제타 글로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에 제출한 공식 연례 보고서, 폼 10K라고 불리는 문서죠. 이게 뭐냐면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우리 작년에 이렇게 사업했고 앞으로 이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그런 고백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평가한 게 아니라 회사 스스로가 직접 밝힌 강점과 약점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타 글로벌,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일까요? 네, 그래서 제타 글로벌이 뭐 하는 회사냐? 현대 마케팅의 엔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죠? 아주 쉽게 말해서 대기업들이 딱 맞는 고객을 찾아서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메일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요즘 많이 보는 스마트 TV 광고까지 모든 디지털 채널을 다루는 거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ZMP, 제타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래요. 먼저 미국인 2억 4,500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싹 모읍니다. 그다음 생성형 AI 엔진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이걸 사겠구나 하는 의도를 예측하는 거죠. 예측이 끝나면 이메일,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등 가장 효과적인 채널을 총동원해서 마케팅을 딱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ROI, 즉 투자 수익률을 쭉쭉 끌어올리는 거죠. 진짜 마케터들을 위한 AI 지휘 본부나 다름없네요. 자, 그런데 제타가 이 분야에서 그냥 좀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 업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길 제타는 이 시장의 리더라고 합니다. 정상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리서치 기관이죠. 포레스터에서 이메일 마케팅 분야의 리더로 선정했는데 이게 무려 3번 연속입니다. 특히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나 회사가 그리는 미래, 그리고 AI 기술 같은 항목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포레스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IDC 같은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도 제타를 B2C 마케팅 플랫폼의 리더로 꼽았고요. 포레스터 웨이브에서는 강력한 성과 기업으로, 또 가트너에서는 도전자 그룹에 속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타의 시장 지배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는 리더라고 해서 걱정이 없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선두에 서 있다는 건 가장 세찬 바람을 맨 앞에서 맞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리스크가 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타가 이 보고서에서 자기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정말 솔직하게 아주 상세하게 다 까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이런 약점 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들여다보면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신호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제타가 마주한 핵심 위험 요인들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거대한 위협은 바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혁명입니다. 예전에는요, 제3자 쿠키라는 걸로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돌아다니는지 다 추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이런 방식이 막히면서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 아래에서 기업이 직접 수집한 제1자 데이터만 써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수준이죠. 게다가 캘리포니아의 CCPA나 유럽의 GDPR 같은 강력한 법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소비자 개개인이 자기 데이터의 주인이 된 겁니다. 기업이 함부로 데이터를 모으거나 쓸 수 없게 된 거죠. 데이터가 사업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제타 입장에서는요, 이런 법을 어기면 단순히 벌금 좀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라고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마케팅 기술 시장은요, 정말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가격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하죠.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바로 뒤처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리스크가 바로 매출 집중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34%,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돈이 딱 10개 회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만약에 이 슈퍼 고객 중 단 한 곳이라도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 전체 매출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아슬아슬하죠?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리스크가 있는데요. 바로 주기성입니다. 제타의 비즈니스가 정치 사이클, 특히 미국 대선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 광고가 쏟아지니까 매출이 확 뛰었다가 선거가 없는 해에는 쑥 빠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매년 실적을 꾸준히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타의 빛나는 점과 또 그 이면의 그림자, 리스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입니다. 한쪽에는 업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AI와 데이터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정보 규제와 살벌한 경쟁이라는 이 무기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거죠. 물론 거시 경제 상황이나 여러 규제 같은 외부 리스크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딱 하나죠.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데 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제타가 얼마나 잘 버티고 또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회복 탄력성. 결국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가 제타의 진짜 실력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 규제의 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제타가 자랑하는 이 AI 기반 플랫폼은 과연 지금의 왕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이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